시간이 끝나고 지금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바로바로 업데이트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2018년도 부동산 대전망이라는 새 책의 이 책의 내용을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 투자와 토지 수익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투자와 수익률, 당연히 이제 대부분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데, 과연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몇 년 정도 투자 기간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오를 것 같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4년에서 5년 그 기간이 가장 토지 투자 기간의 적정 기간이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길게 한 5년을 내다봤을 때 목표 수익을 2배 정도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그 정도 좀 수익률이면 좀 만족을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역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뭐 만족한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욕심부리면은 요즘은 이 정도로 만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토지를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 건데, 자기가 보기에는 땅은 좋아 보이는데 수익률 전문가들이 평가했을 때는 좀 수익률이 낮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낮아질까 하는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 눈에만 보기 좋은 토지에 투자한 까닭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요즘 저희가 회원분들이랑 땅을 다녀보면은 대부분 이제 보는 눈이 비슷합니다. 좋은 땅을 보시면 저도 좋다고 하지만 회원들도 좋다고 느끼고요. 조금 떨어지는 땅을 보시면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이 땅은 이미 초보자의 눈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만 좋아하는 땅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가끔 실수할 수도 있지만 특히 초보자가 더 실수를 하죠. 초보자들은 자기만의 이제 주관이 있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나쁜 말로 고집이라고도 하죠. 본인은 좋아 보이지만 남들이 인정 안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고 뭐 소식껏 한다는 것도 좋지만 남들이 다 인정 안 하는데 혼자만 좋다는 거는 상당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이제 고수 영역까지 가시면은 자기만의 노하우로 뭐 맹지에 길 내는 법, 아니면 법정 지상권, 뭐 지분, 공유 지분 잘 자르든지, 아니면 묘지가 있는 분명 귀지권, 묘지를 이장해서 땅의 가치를 올리든, 그런 고수의 영역은 할 수 있지만 평균적인 땅을 갖다가 혼자만 좋아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바로 절대농지입니다. 제가 책에도 주구장창, 제가 강의 때도 주구장창 절대농지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농지에 투자하시는 분이 이제 주변에 간혹가다 계십니다. 근데 저도 이제 초보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개발지 인근에 이 절대농지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엄청 하는데 옆에가 계속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절대농지 남아있을까. 저도 초반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한 땅이 있는데 6년 동안 묻어놨는데 평당 20 주고 산 땅이 6년이 지나도 돈 10,000원도 안 오르고 계속 20만원짜리로 남아있던 땅이 있습니다. 그냥 절대농지는 논이기 때문에 쌀을 받습니다. 그냥 평생 쌀만 받는 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충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이제 농업진흥구역에 투자해서 실패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저번 주에 오신 분이 상담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제가 평택의 땅을 소개해드렸는데 마침 평택의 땅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 평택 땅을 보니까 절대농지였습니다. 바로 미군기지 옆에 있는 땅인데요. 저는 절대농지의 기준 평균 단가는 한 높게 평가해도 20-30 정도를 보고 있는데, 평택은 이 절대농지도 남다르더거든요. 가격대가 한 60만원대에서 7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 가격이면은 차라리 돈 2배, 100에서 120 정도를 주고더라도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에 투자하시는 게 맞는데, 굳이 단가가 낮기 때문에 평수를 큰 거를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좀 무리하게 그렇게 사시는 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땅을 소개해준 뭐 거기 현지 중개업소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해서 매도를 하셨겠지만, 그 풀리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평생 가져갈지 대대손손 물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 아예 그냥 이 돈 묻어두고 생각 안 하겠다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5년 안에 답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은 굳이 무리하게 싼 맛에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옆에 있는 관리지역에 평당 100짜리,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땅을 사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너무 가격이 올라간 땅에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겁니다. 대표적인 기획부동산이나 아니면 떴다방들,
현재 토박이가 아닌 떴다방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토박이들은 거기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거기서 10년 이상, 뭐 20년 가까이 하신 분도 있고요. 그런 데서는 그 가격을 높게 할 수가 없죠. 다 소문나기 때문에. 근데 떴다방은 거기서 비싸게 팔아서 많이 해먹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해먹고 이렇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합니다. 아니면 기획부동산, 강남역이나 멱삼역, 현릉역 주변에 기획부동산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시세보다 2배에서 3배까지도 높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5년이 지나고 했다고 해도 시세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제로에 가깝고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 마이너스 P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토박이, 아예 토박이 부동산이나 토박 간판에 원주민 부동산이라고 써있는 게 진짜 토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투리만 쓴다고 해서 다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 빨리 팔아버릴 때 수익률이 적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제가 투자한 땅은 최소 저는 5년을 기다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를 통해서나 주변에 이제 지인들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당연히 오래 가져가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1, 2년 만에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가 되는 게 돈이면 당연히 처음에 살 때는 오래 가져가려고 했는데 돈이 급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익률 포기하더라도 제로라고 해도 그냥 빨리 자기 샀던 가격에 다시 건지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참 그런 경우 보면 상당히 안타깝죠. 사실 그건 사람이 예상할 수 없지만 좀 그래서 신중하게 좀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대출을 좀 많이 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단기간에 다시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출을 끼되 좀 여유 자금을 하시고 무리하게 하시면 진짜 3년, 5년 그렇게 매달 몇십만 원 안에서 돈이 나갈 대출 이자를 내 생각하면 빠듯합니다. 그런 무리한 대출 그리고 계획적이지 않은 투자, 여유 자금 가지고 해야만 좀 안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번째 강의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주목해야 될 토지 제도가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토지연금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 농지연금이죠. 이게 올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데요. 사실 기존의 주택연금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노년층의 분들이 그 아파트를 대신해서 연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땅을 팔긴 아깝고 또 팔리지 않는 땅을 갖고 계신 좀 평수가 어느 정도 대신 조건이 좀 돼야 됩니다. 그 조건에 맞는 땅을 갖고 계시면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나라에서 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나이가 이제 65세 이상 노년층일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세법이 바뀐 제도인데요. 예전에 있었던 게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한 제도입니다. 바로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입니다. 그나마 뭐 최근에 아무리 뭐 아파트 규제가 있고 재건축 규제가 있었지만 토지의 규제는 거의 규제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지금 이런 제도까지 생겼기 때문에 토지는 오히려 완화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3년 이상 보유하신 분부터 차등적으로 공제율이 100분의 10, 뭐 4년 이상 보유하신 분은 100분의 12, 5년 이상은 100분의 15 이렇게 차등적으로 그 많이 갖고 계실 만큼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땅에 관해서는 세금 부분도 많이 혜택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로는 책에 관한 내용을 이 정도로 하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오늘 안성이랑 평택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평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평택에 좀 추천드린 지역이 호승 그리고 안중 그리고 편덕면. 저는 여기가 이제 평택의 서남 쪽인데요. 여기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동쪽으로 가시면 이제 고덕신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평당 300에서 500까지도 하고요. 옆에 이제 미군기지가 있는데 미군기지도 평당 한 2, 300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획관리 지역에 도로가 최소 4m 이상 확보된 농지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은 아직 평당 100만 원 내외로 거래되는 땅이 간혹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택에서 도로변에 붙어 있는 웬만한 토익 투자 기준으로 100평에서 200평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가지고 하기, 그러니까 평당 100 가지고 하기가 좀 빠듯한데요. 간혹가다 이제 그런 땅이 나오고 아니면 평수가 좀 있는 거를 좀 쪼개서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한 4필지 정도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분할법이 제한이 돼 있고요. 3, 4개 정도로 분할됐을 때 모양새가 나오는 땅, 그런 땅을 좀 많이 주목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땅은 이 서평택 IC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앞에 요 석정리라 이 동네에 지금 괜찮은 땅이 나왔는데요. 지금 땅 모양새는 이렇게 도로변에 실제로 땅이 있는 건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를 때 다 모양새가 4필지가 정확히 나오고요. 로드뷰로 보시면 지금 요 땅입니다. 지금 여기 옆에 공장 같은 게 보이죠. 요 도로가 상당히 넓어요. 2차선 도로변에 아주 이쁘게 생긴
땅입니다. 현재 농지로 쓰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집터로는 아깝고 창고나 공장 부지로 활용하시면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당 지금 100만 원도 안 되는 90만 원대로 나온 땅이기 때문에 평수가 또 한 150평 되고요. 한 필지당. 그러면 투자 금액이 한 1억 3천 정도의 평택의 서평택 IC 바로 인근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평택 IC에서도 그 거리가 900m, 그러니까 1km가 좀 안 되는 위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 IC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포승지구입니다. 평택항에 있는 포승지구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제가 한번 거리로 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2.5km. 그러니까 2.5k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포승 평택항 배후 주거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면 배후 주거지역이든지 아니면 배후 창고 부지, 공장 부지,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는 여기가 지금 화양지구라고 해서 인간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이 보시면 다 개발지로 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요 넓게 보시면 고덕 신도시가 제일 좋지만 조금 더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고, 물론 청북 쪽보다는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안중, 포승, 현덕 요 세 군데를 가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안성에 투자하는 이유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옛날 말로 제2경부 고속도로인데요. 전 여기를 추천드리는 게 이 지적 경계도를 봤을 때 요 하얀선 보이시나요? 요 하얀선이 바로 현재 공사 이제 막 시작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고, 요 안성 구간까지 앞으로 2022년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여기 바로 이 땅에서 한 2.2km 정도 전방에 동안성 IC가 생깁니다. 그러면 기존의 경부 고속도로랑 지금 여기가 중부죠. 이 안성이 교통편이 안 좋았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서울에서 안성시청까지 1시간까지도 잡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도로가 뚫리면 한 30분이면 오기 때문에 저는 이 도로변에 추천드리고, 거기다가 동안성 IC 인근 한 3km 이내, 제가 3km 법칙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죠. 가까운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 안성 종합운동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운동장에서 바로 손바닥 보이죠? 여기에 이제 IC가 생길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IC 인근의 땅값은 저는 최소한 2~3배 정도 오른다. 물론 완공시 한 4년 남았죠. 4~5년 뒤에는 이 일대가 완전 천지개벽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존에 제가 10년 이상 IC 예정지에 투자했던 땅들이 다 그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은 이제 도로변 이쁘게 붙어 있죠. 이 땅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길지만 그래도 이 폭이 한 10m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은 1억이 안 되는 땅입니다. 평수도 좀 크고 평당 한 40만 원대로 IC 예정지에 투자할 수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다 라고 좀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제가 매주 가는 토지 답사 때 좀 보여드리고도 하고요. 또 좋은 매물 나오면 또 이런 식으로 강의 내용이랑 중간중간 이렇게 매물 소개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5강이죠. 5번째, 서울과 지방 부동산 지역마다 다른 토지 투자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투자법이랑 수도권 투자법이랑 지방 투자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당진이랑 좀 다른 지역의 토지 추천 매물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